자바스크립트도 CSS도 일단 모두 열어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코디언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아코디언을 구현하겠다는 얘기고요. HTML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구조를 보면 ID FAQ 안에 패널의 퀘스천, 패널의 퀘스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에는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아코디언이라는 걸 구현할 때 완성본을 잠깐 보면 완성본은 이렇습니다.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거 안에 있는 내용만 열리는 거 요걸 만들 거고요. 우측 상단에 모두 접어라고 하는 컬랩스 올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두 접는 걸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해볼까 합니다. 자, 얘도 우리가 앞서 탭을 구현했던 거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열일을 하는 버전과 CSS가 열일을 하는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했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간결하게 쓰고 똑같은 효과를 만드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CSS가 열일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패널의 퀘스천, 액티브가 있고요. 액티브 안에 보면 여기 이 제목 부분, 보여질 제목 부분과 그 다음에 걔를 클릭해서 보여질 패널의 바디 부분이 있어요. 자, 얘가 CSS에서 이제 누가 안 보이게 할 거냐면 요게 제목이고요. 이 div 패널의 헤딩이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설명 부분이 일단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 부분을 다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 봅시다. CSS에 갈게요. 패널의 바디예요. 패널의 바디가 다 안 보이면 되는 겁니다. 각각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클래스명 패널의 바디에 가서 디스플레이 난 합니다. 패널의 바디에 가서 디스플레이 난 해요. 그러고 저장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패널의 바디는 다 안 나와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로 뭐 할 거냐면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사용자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제목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이 제목을 클릭하면 이거 안에 있는 패널의 바디가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클래스명만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기면 돼요. 얘는 싹 지워버리고 여기에 추가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린 CSS에서 이 패널의 바디의 부모의 액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패널의 바디에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으면 띄우고 그러면 액티브가 있는 클래스명 액티브 안에 자식 요소 중에 패널의 바디를 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가 할 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스크립트가 할 일은 얘를 클릭하든 일단 이 패널의 바디 모두에서 액티브를 빼버리고 클릭한 그 요소한테만 액티브를 추가하면 이 예제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는지와 클릭할 때 지금 나타나는 건 사실 지금 변수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클릭을 누구를 한다라고 할 거냐면 아까 HTML에서 우리는 패널의 퀘스천 얘한테만 액티브를 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쟤만 변수 잡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 collapse all이라는 버튼도 클릭했을 때 다 빼라고 하니까 최소 2개를 변수로 잡아 볼게요. 스크립트의 위치는 어딘가요? 네, 바디의 내용이 다 읽은 후니까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겠고요. 변수화 봅시다. 패널의 퀘스천이라고 할게요. 변수 잡아주시고요. 패널에 collapse all, collapse 버튼 또 변수로 잡아주십니다. 주소 개처리 되어 있는 걸 완성해 주세요. 변수도 작성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강의 노트와 지난 탭의 완성본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5분 드려볼게요. 변수만 우선 보면 우리가 지금 패널의 퀘스천과 collapse btn을 변수로 잡으랍니다.
패널의 퀘스천과 저 버튼을 잡을 때부터 잘못하면 뒤에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자, 일단 패널의 퀘스천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변수로 잡는다라고 했냐면 얘입니다. 패널의 퀘스천. 자, 클래스명으로 해서 요 세 개가 변수에 담기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 개가 변수에 담기게끔 하는 방법은 일단은 패널의 퀘스천이 클래스명이니까 document get elements by class name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query selector가 아니라 query selector all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써보면 저는 클래스 네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document query selector all로 해도 똑같습니다. 다큐멘트에 get elements 복수죠. by class name 해서 클래스명이 패널의 퀘스천이다. 그래서 by class name 할 때는 뒤에다가 점 찍으시면 안 돼요. 그죠? 얘가 CSS 선택자가 아니니까 여기는 패널의 퀘스천이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collapse all 같은 경우에는 HTML 봅시다. collapse all 같은 경우에는 id가 있어요. id가 있으면 id로 선택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query selector하고 CSS 선택자를 쓰든 또는 get element by id 해서 이 btn collapse 요걸로 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다운표 안 썼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변수를 잡아줬어요. 자, 우선 패널의 퀘스천. 이 패널의 퀘스천이 지금 변수, 우리가 패널 퀘스천 6에 담으면 저 변수명 패널의 퀘스천에는 값이 유사 배열로 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걔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HTML 컬렉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콘솔에다가 여기 변수명에 있는 걸 찍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배열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0번째를 클릭하든 1번째를 클릭하든 2번째를 클릭하든 그 클릭한 요소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벤트를 거는 방법이 대상이 있고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여기에 이벤트의 종류가 오고 그리고 할 일 이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대상이 지금 얘라고 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여기에서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이렇게 쓴다면 바로 에러입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뭐를 커버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배열의 형식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가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단일값이 아니라 3개가 있는 배열이거든요. 배열에 아까 0번째를 클릭하든 1번째를 클릭하든 2번째를 클릭하든 무식하게 간다라고 하면 얘의 0번째를 클릭하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저 질문분이 클릭을 안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는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열 안에서 0번째인 누구만 선택한 겁니까? 쟤만 선택한 거잖아. 요거만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0번째를 클릭하든 1번째를 클릭하든 2번째를 클릭하든 다 커버를 하려면 우리가 무식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아 잘했다 라고 해서 이제 클릭하면 다 잘 되겠죠. 하지만 FAQ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니까 여기에 목록들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늘어나면 우리는 스크립트에 와서 이걸 왜 또 늘리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스크립트를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개수가 몇 개든 간에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다시 바꿀 필요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했던 거는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0에서 1에서 2로 바뀌는 것만 저것만 변수로 잡아가서 늘려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for 반복문을 썼었고요. for 반복문은 조금 길고 약간 올드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커버하려고 뭐를? for each를 쓰자라고 한 거잖아요. for each. 자, for each의 문법은 여기 이 대상 안에 있는 값들마다 for each
each에서 마다 할 일에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어떤 걸 클릭해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게끔 반복문을 이렇게 매개 변수에 해당 원소를 대변할 수 있는 거, 해당 원소의 번호, 해당 배열 안에 모든 거를 확인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대상 패널의 퀘스천 안에 배열이 3개가 있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거기에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얘들의 어떤 거든 클릭하면 이라고 해서 쓰면 되니까 써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패널의 퀘스천입니다. 패널의 퀘스천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를 저는 아이템으로 불러오겠답니다. 아이템으로 불러오고 여기에서 아이템 아까는 0번째를 클릭하면 할 일, 1번째를 클릭하면 2번째를 클릭하면 이라고 무식하게 썼지만 이제는 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요거 여기 안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템에다가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할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펑션. 자, 여기에서 펑션해서 자, ES6에서는 이거를 arrow 펑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펑션을 이렇게 줄였어요. 이제 눈곱만큼이라도 줄여보자고요. 자, 이러면 뭘 커버하는 겁니까? 메뉴가 몇 개가 아니지. 저 질문이 몇 개가 됐든 간에 사용자가 몇 번째를 클릭하든 간에 클릭 이벤트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쓴 거예요? 클릭 화면까지 쓴 거예요. 패널의 퀘스천이 값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거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 해서 이 안에서 누굴 클릭하든 할 일 해서 쓴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패널의 퀘스천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래요. 모든 패널의 퀘스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패널의 퀘스천 1번째, 2번째, 3번째 안에 3번째의 액티브를 다 제거하랍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거.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 딱 일단 필요한 거 2개만 배웠거든요. 클래스명과 관련돼서 추가는 대상이 있고 이 대상에다가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건 클래스 리스트 add하고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클래스명이었단 말이죠. 제거하는 건 add 자리에 remove를 넣었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제거하는 거였단 말이죠. 자, 지금 클릭했을 때 모든 패널의 퀘스천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래요. 딱 여기에서도 또 무식하게 패널의 퀘스천이 배열이었으니까 여기에 내가 클래스명 제거하는 거 배웠으니까 0번째에서 클래스 리스트 remove active 또 클래스 리스트 remove 또 이렇게 하면 작동은 하죠. 당연히 작동은 하지만 이것도 또 뭐가 무식합니까? 저 코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코드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아까 0번째를 클릭하면 2번째를 클릭하면 그걸 커버하려고 우리가 뭘 썼어요? for each를 썼던 것처럼 여기도 for each를 쓸 수가 있겠죠. 자, for each 말고도 조금 더 간결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소개하려고요. 반복문 중에서 for of가 있습니다. for of는 for하고 원소를 대변할 변수명이 있고요. 여기에 변수명이 있습니다. 배열명 또는 변수명이 있어요. 그거 중괄호 안에 반복할 일을 넣는 게 반복할 일이 들어오는 게 for all 반복문이에요. for all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 걸 패널의 퀘스천에 어디에 누구한테 액티브가 있든 간에 모두 제거하겠답니다. 써볼게요. 요거 그대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저는 배열이 어쨌든 누구예요? 패널의 퀘스천에서 저기 안에 있는 걸 저는 PQ라고 받을게요. 이름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PQ. 여기 패널의 퀘스천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를 PQ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PQ에 뭘 지우려고 하는 겁니까? PQ에 클래스 리스트 remove 에서 액티브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십니다. 이것도 반복문.
패널의 퀘스천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를 PQ라는 변수로 받고, 물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let하고 변수로 잡아줘도 되지만 여기 안에서 한번 쓸 거라서 안에다가 초기화를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이름만 써도 변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널 퀘스천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PQ로 받고 그 PQ에서 클래스명 active를 제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된 겁니까? 여기까지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는 클릭한 그 요소에만, 내가 얘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얘한테만 우리가 지금 클릭하면 할 일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할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에 있는 게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가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클릭하면 모든 패널의 퀘스천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한테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라고 했어요. 제가 그라고 했잖아요. 그라고 하면 인덱스 번호 할 필요 없이 this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클래스 리스트 add active 해봅시다. 화면과 같이 작성하고 클릭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저장하고 주의점. 자, 여기를 다시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저장하고 클릭을 잠깐만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변수를 잡을 때 바꾸겠습니다. 변수를 query selector all로 바꿔주세요. query selector all로 바꾸면 이상 없이 작동합니다. 자, 편의상 주석 처리 위로 기본 코드를 올릴게요. 저장하고 콘솔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저 for each는요. 이 for each는 얘가 어디에만 작동을 하냐면 query selector all로 불러온 이게 아까 by class name으로 가져온 거랑 by class name으로 가져온 거랑 query selector all로 해서 가져온 거랑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를 query selector 지금 query selector all이에요. query selector all로 가져왔더니 얘가 node lis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by class name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좀 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고 콘솔을 봤더니 이제는 HTML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로 가져왔더니 HTML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기에서 배열, 그러니까 오리지널 배열에 가까운 건 진짜 배열과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거는 노드리스트고요. 노드리스트고 HTML 컬렉션은 배열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유사 배열은 유사 배열이지만 뭐가 이올로 되어 있을 때는 for 반복문은 다 먹어요. for 반복문이나 for of는 다 먹습니다. for of까지는 다 먹지만 for each는 작동하지 않아요. for each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도 배열에서만 작동하는 함수가 요 녀석이거든요. 이게 for each는 배열, 진짜 배열과 똑같은 모양새. 노드리스트가 배열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for each가 먹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안에 값을 가져오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배열처럼 보였지만 오리지널 배열이 아니에요. 요 녀석이. 그래서 유사 배열에는 for each를 쓸 수가 없다. 자, 요거 그래서 query selector all로 바꾸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밑은 다 주석이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query selector all로 해서 변수에다가 요거 세 개를 배열 형식으로 담아 놓고 배열 형식이어야지만 작동하는 for each 반복문을 이용해서 걔를 클릭할 때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고. 자, 이거는 좀 전에 얘가 by class name일 때도 작동을 했어요. 그죠? 그냥 for 반복문은 작동을 하고 클릭한 그 녀석을 this로 받는 거로 해서
저장하고 클릭을 했더니 잘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요. 제가 좀 전에 에러 펑션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에러 펑션으로 가면요. 뭐를 못 쓰냐면 이 에러 펑션으로 줄여버리면 this를 못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자, 여러분이 할 거. 요 녀석을 클릭하면 여기에 어디에 액티브가 있든 간에 액티브를 다 지우래요. 액티브를 다 제거하랍니다.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이제 collapse btn을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collapse btn을 클릭하면 여기 패널에 퀘스천 어디에 액티브가 있든 간에 모두 제거를 해달래요.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를요?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써볼게요. 얘는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처럼 패널의 퀘스천의 이치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저 녀석을 클릭하면 할 일.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는 클릭하면 할 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this를 쓸 일이 없으니까 arrow 펑션을 쓸게요. collapse btn을 클릭하면 할 일 쓰고 있고요. 클릭을 하면 모든 패널의 퀘스천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래요. 이걸 우린 아까 쓴 적이 있죠? 여기잖아요. 모든 패널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저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저장하고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어디를 보고 있었든지 간에 collapse all을 클릭하면 이제 다 접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이 부분요. 똑같은 코드가 두 군데나 나와요. 비효율적입니다. 에이, 뭐 세 줄 가지고 그러냐. 네, 세 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세 줄이면 그렇게 뭐 비효율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저 할 일이 조금 더 복잡해서 한 20줄, 30줄 이상의 코드라고 해봅시다. 그게 두 군데 다 있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쟤를 수정하려면 두 군데 다 수십 군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지금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요 모든 패널의 퀘스천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는 저 일은 한 번만 수행될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해서도 일어나지만 이걸 클릭해서도 일어나야 되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얘를 변수로 잡았던 건 여기에서 이 긴 이름을 사실 여기에 써도 돼요. 저 긴 이름을 여기에 써도 됩니다. 그럼 왜 변수를 잡았냐면 얘도 얘한테 시킬 일이 몇 번이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걸 변수로 안 적어버리면 얘를 해석하는 브라우저는 힘들게 HTML 도움에서 저 녀석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을 거예요. 비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수에 잡았던 것처럼 이 녀석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클릭을 할 때 브라우저가 뭐 지능이 있거나 뭐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한테다 일을 시킬 때 아니지 내부적으로 이걸 보고 해석하는 브라우저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클릭하면 패널의 퀘스천에 하나하나를 예를 받아서 거기 안에 있는 액티브를 지우라는구나. 지워야지 했어요. 그러고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을 봤더니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인지는 꿈에도 모르고요. 똑같이 싹 까먹고 다시 collapse all을 클릭하면 패널의 퀘스천에 하나마다를 해서 얘한테 액티브를 제거하는구나 해야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하고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했던 일을 또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지금 박스 친 부분이 재사용 가능하게 함수로 돼 있다면 야 이거 해. 아까 한번 해봤지? 그거 하라고. 앞으로 내가 함수명 요렇게 쓰면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걸 이 자리에 해 라고 해서 여기 바꿔볼게요. hide all이라는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은 함수명 뒤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게 함수를 실행하는 문법이었단 말이에요. hide all. 그러면 여기도 이걸 복사할게요. 아니, 자를게요. 여기도 hide all. 그러면 hide all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펑션.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건 펑션 다음에 이름, 함수명 hide all 이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수로 바꿔버리면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기 사용자가 이 제목을 클릭하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든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만약에 얘를 다 접을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만 실행하시면 됩니까? hide all 해. hide all 해 라고 하면 hide all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실행하겠죠. 이랬습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클릭, 클릭, 짠 해서 이렇게 다 접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펑션이 지금 아래에 있어요. 함수 hide all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아래에 썼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에서 이렇게 실행했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는 거냐? 이름이 이렇게 있는 함수는 얘가 설정되기 전에도 불러와서 끌어올려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호이스팅 효과라고 했습니다. 호이스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아래에 있든 이게 위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는 함수는 어디에서든 호출 가능하다. 그것도 덤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코디언의 완료본이에요.